일지는 상대가 됩니다. 일간상 오화, 일지상 사화, 이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화를 한자로 쓰면 견줄비자에 화목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어떤 용어를 한자로 바꿔가지고 그 의미를 새겨보면은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화된다. 같은 오행이니까 비화입니다. 견조서 화목한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합의 보고 판사 나리한테 합의했다고 말을 하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일간은 나고 일지는 상대다. 간상의 오와 시상의 사가 비화하리 합의가 가능하다. 중신간이 고등법원에서 재심하는 것이 이롭다. 만약에 이제 합의를 안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100% 합의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중신가의 뜻을 써주면 됩니다. 중신가라고 하는 것은 거듭중자에다가 살필 심자거든요. 심사숙고해라. 재심사해라는 뜻도 됩니다. 재심사해라. 그러니까 재심해라. 지방법원에서 이제 항소를 해서 또는 상고를 해서 이제 더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 대법원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최소 이제 고등법원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그 글에도 중신간이 고등법원에서 재심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중신간은 이 초성달 상입니다. 초성달은 나중에 만월이 되죠. 만월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운세가 가장 좋아지는 게 보름달이거든요. 초성달은 중신간은 이제 초성달이니까 이 보름달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판결을 받으면 내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인데요. 귀살은 관제고 주작구지는 관제의 첨장이다. 중전에서 공방되었으니 관제가 사라진다. 자, 쟁송 말고 내가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예, 그때는 추작구진 위주로 봅니다. 추작구진이 타고 있는 축이 공방됐으니까 없어져 버려요. 이거의 미래가 그 다음 단계가 말전인데 역시 공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관제정단이라면 관제가 깨끗이 없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죄의 경중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해야 되겠죠. 억울한 누명을 받은 거라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 경범죄라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큰 중죄를 지은 경우라면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많이 약해집니다. 경미해집니다. 라고 이제 가감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임신 출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임신 출산은 여자를 임신한다. 상기가 가까워지면 출산이 순조롭다. 하는 여자고 상은 남자의 상이다. 그러니까 지반은 여자, 천반은 남자의 상인데요. 아래에서 위를 거절해서 그 기운이 발용이 됐습니다. 아래가 강하다는 말이고요. 음기가 강하다는 말이고 여자의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 되니까 당연히 여자아이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지반이 천반을 그걸 했는데 가을이나 겨울이면 더 왕성하겠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 정단하면
집안이 더욱 강해지니까, 여자 기운이 더욱 강해지니까 틀림없는 여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은 태하고 일지는 임신부, 삼재는 태아가 생육되는 과정이다. 간상과 지상이 비화하고 다시 삼재니 일간을 채생하니 출산이 순조롭다. 이렇게 태아하고, 자, 임신정단에서는요, 일간은 태아가 됩니다. 자, 여기는 임신부 또는 출산부가 되겠는데요. 왜 일간이 태아인가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또 일지는 임신부인가? 임신부는 땅이 돼가지고 태아를 길러내거든요. 무럭무럭 키워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속이 되고요. 근데 태아는 이렇게 주먹만하던 애가 이제 손목 크기로 커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팔 하나 이렇게 만큼 커지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출산이 되는 건데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청간은 양이니까 자란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일간이 태아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 공망만 배워지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오니까 출산이 순조롭고요. 또 간지상신이 비화를 하니까 역시 순조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을 극을 하든지 이쪽에서 이쪽을 극을 하면 상합니다. 가령 여기서 여기를 극을 하면 임신부가 상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극을 하면 태아 몸이 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화를 하고 삼절이 채생하는 상이기 때문에 출산이 순조롭다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못 적었는데요. 자, 삼재는 태아가 생육되는 과정인데요. 자, 오화는 양이고 말전 신도 양이고 양음양입니다. 양음양. 두 양이 하나의 음을 감싸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일음을 감쌉니다. 오화신금이 하나의 음을 감싸고 있으니까 여자다. 예, 이 해석은 이제 책에다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을 보겠는데요. 출행정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출행정단이라고 하면 집 밖에 잠깐 담배 사러 가는 것은 좀 그렇고요. 좀 장거리 이렇게 자가 운전을 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볼일 사업상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국제화 시대라서 세계로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이제 문화 생활을 즐길 수도 있겠고 또 배워올 점들이 특히 많을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출행정단 네 번째에 있는데요. 역마가 장생을 연년에 하니 아직은 출행을 결심하지 않았다. 유시를 방지해야 한다. 역마는 자동차인데요. 인오술의 역마는 신이 되는데요. 말전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오술의 역마는 신인데 공망을 맞았습니다. 묘지에 임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역마는 자동차다. 비행기도 되고 배도 됩니다. 역마신이 공망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는 자동차가 이 자동차거든요.
저수지에 빠지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고요. 재성은 재물이다. 낮에 정단하면 재성이 노예, 현모가 타고 있으니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 자, 이 임수가 나입니다. 나를 뜻하는 곳에 처제요가 탔고 현무가 탔습니다. 재물을 잃는다. 그런데 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일가족이 운전하고 가다가 바로 옆에 앉아있던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죠. 현무가 꼭 도둑이 데리고 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도둑 맞은 상인데 나에게서 떠나가니까 철을 잃는 것도 되고 재물을 잃는 것도 됩니다. 하여튼 철을 잃거나 재물을 잃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행지가 되는데요. 이 여행지는 길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걸 해오거든요. 술토가 그걸 해오니까 길한 여행지는 아닙니다. 낮에는 어떤 이 처제효니까 일단 비즈니스로 간다면 큰 수확은 아니고 작은 수확은 거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제효니까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사업상 목적은 돈 버는 건데요. 이 돈이 적혀 있으니까 되고, 태음이 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태음에 관련된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밤이라면은 귀인이니까 귀한 상품에 관련된 소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